내 손으로 만든 포니.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거리에는 리어카가 다니고 골목마다 연탄 냄새가 피어오르던 그 시절,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동네에서 손에 꼽히던 그 시절, 나라 전체가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뜨겁게 빛나던 그 시절, 이 나라 어딘가의 작은 공장에서 한 젊은이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철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 젊은이가 바로 여러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였을 수도, 오빠였을 수도, 남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꿈, 하지만 기어코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 포니 이야기입니다. 1976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한국은 자동차가 뭔지 겨우 알아가던 나라였습니다. 길에 다니는 차 대부분은 외제였고 국산차라고 해봐야 외국 부품을 가져다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세계 시장에 우리 차를 판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소리였죠. 실제로 그 꿈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여러분 잘 아시죠? 빈손으로 시작해서 맨주먹으로 현대를 일군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도 주변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짧고 외국에서는 협력도 잘 안 해주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주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것이 바로 폰이었습니다. 1972년 현대자동차는 고유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외국 기술 빌려다가 조립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만든 진짜 우리 차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 중에 기초 수준이었습니다. 엔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고 차 설계는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외국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기술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당시 세계 자동차 디자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폭스바겐 골프를 디자인한 바로 그 사람이죠. 현대는 이 사람에게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일본 미쓰비시에서 기술을 협력받았습니다. 셋이 설계는 영국 기술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각국의 기술을 하나씩 모아 코리아 최초의 고유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 공장의 근로자들,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던 그 사람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철판을 두드렸던 그 사람들, 월급날이 되면 고향에 돈을 붙여드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텼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포니를 만든 진짜 주인공입니다. 당시 울산 공장에서 일했다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지금은 이른이 훌쩍 넘으셨지만 그 시절 기억만 나오면 눈이 빛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포니 라인에 배치됐을 때 솔직히 이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완성된 차 한 대가 라인에서 나왔는데 그때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 눈물, 그 감격,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포니 개발에는 약 3년이 걸렸습니다. 1972년에 시작해서 1975년에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75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이곳에서 포니가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모터쇼에 차를 들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당시 국제 모터쇼에는 유럽의 유서 깊은 자동차 회사들,
미국의 거대 회사들, 일본의 쟁쟁한 메이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간 차가 있었습니다. 폰이었습니다.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작은 나라, 그것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나라,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폰이를 보니 달랐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당시로서는 상당히 세련된 외형,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폰이의 가격은 다른 차들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라는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바이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차 실제로 한국에서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76년 폰이는 에콰도르로 첫 수출을 나갑니다. 잠깐요. 여기서 한 번만 멈춰보겠습니다. 1976년 에콰도르 한국 자동차 최초 수출, 이 세 가지를 함께 붙여놓으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그 당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발 수출하고 섬유 수출하고 신발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자동차를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시절을 사신 분들은 아마 뼛속 깊이 느끼실 겁니다. 당시 수출 담당자들이 에콰도르와 계약을 맺고 돌아왔을 때 공장 전체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밥 먹다 말고 뛰어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차가 외국에 팔립니다. 우리가 만든 차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처음 에콰도르 수출이 성공을 거두자 현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에콰도르가 아니라 더 큰 시장, 더 경쟁이 치열한 곳, 진짜 자동차 강국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1914년 폰이는 캐나다 시장에 진출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이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문화와 거의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눈이 높고 품질에 엄격하고 이미 일본차, 유럽차, 미국차가 가득한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차가 끼어든다? 솔직히 다들 걱정했습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니냐? 품질이 아직은 부족한 거 아니냐? 망신만 당하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폰이는 캐나다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첫 해 수출 물량이 동이 났습니다. 딜러들이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연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건 다 갖춘 실용적인 차였습니다. 당시 캐나다 경제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차가 필요했는데 폰이가 그 자리에 딱 맞았던 겁니다. 세계가 처음으로 한국 자동차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든 것은 울산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 이름 없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시절 공장에 다니셨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공장에 다닌 남편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그 시절을 함께 버텨내신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폰이 한 대 한 대에 그 시절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남편의 지친 얼굴이 녹아 있습니다. 월급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애썼다고 말 한마디 못하던 그 시절이 녹아 있습니다. 폰이는 그냥 차가 아닙니다. 그 시절 이 나라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땀이고 눈물이고 자부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폰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1972년 정주영 회장은 고유 모델 개발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술 개발팀을 꾸립니다. 당시 현대차 기술진의 평균 나이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6살이었습니다. 26, 막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온 젊은이들이 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을 개발하는 팀의 주력이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죠. 경험도 없고 실수도 많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젊은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젊음이 힘이었습니다. 모르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순진한 자신감이 오히려
길을 열었습니다. 기술진은 이탈리아 디자인 회사 이탈디자인으로 날아갔습니다. 주지아로와 마주 앉아 차 디자인을 논의했습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이 처음에는 좀 고개를 갸웃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이 젊은이들이 진짜 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회의를 거듭할수록 달라졌습니다. 이 친구들 진지하다. 실력은 아직 부족해도 열정은 보통이 아니다. 그런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주지아로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차가 세계에서 팔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그리고 한국 팀의 열정이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디자인이 나오자 이제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엔진은 자동차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당시 한국에는 자체 엔진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와 기술 협력을 맺었습니다. 미쓰비시 엔진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가 기술을 익혀서 점차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미쓰비시 기술진이 울산 공장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한국 기술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걸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렇게 며칠을 보고만 있던 한국 기술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미쓰비시 기술진이 처음엔 말렸습니다. 아직 이르다고요. 그런데 한국팀이 직접 해보이자 그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을 보고 나서요. 그 집중력과 흡수력, 그게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영국에서도 기술 지원이 왔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설계 전문가들이 세시와 차체 구조 설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기술진이 한국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공장 시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공장과 비교하면 설비도 장비도 환경도 훨씬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도 퇴근을 안 했습니다. 영국 기술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눈빛은 보통이 아니다. 그 눈빛, 그 열정, 그게 포니를 만든 진짜 재료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자금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니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그 사람들,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그 사람들, 모르면 배우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니를 만들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실패도 많았습니다. 시제품이 완성됐을 때 주행 테스트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설계대로 됐는데 실제로 달려보니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품이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 근로자들과 기술진이 밤새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밤샘 토론과 현장 작업이 결국 포니를 완성시켰습니다. 1975년 2월 드디어 포니의 완성된 모습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브뤼셀 국제 모터쇼. 흰 천이 거치고 포니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던 그 순간 현장에 있던 현대 직원들은 서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아무도 믿지 않던 것을 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땐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 증거가 브뤼셀 모터쇼 전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포니가 세계로 나간 이야기, 그리고 세계가 놀라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절 어디 계셨나요? 공장에 다니셨나요? 아니면 공장 다니는 가족을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셨나요? 그 어느 자리에 있었든 여러분은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포니는 한 회사의 차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살아낸 모든 사람들의 차입니다. 자, 이제 포니가 세계로 나가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76년 에콰도르 첫 수출. 당시 수출 대수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아세요? 처음 계약 물량이 1000대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은 숫자 같지만 그 당시 한국 자동차 수출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 1000대의 포니가 배에 실려 에콰도르로 떠나는 날, 울산 부두에는 근로자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잘 가라, 잘 팔려라, 우리가 만든 거다. 그 손짓 하나하나에 이 나라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현지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코리아? 그 나라가 어딘데? 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야?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보고 달라졌습니다. 이게 꽤 괜찮네. 가격도 싸고 잘 달리고 고장도 별로 안 나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웃 나라로 퍼지고 또 다른 나라로 퍼지면서 포니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도전은 캐나다였습니다. 1914년 포니가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던 그 해, 캐나다는 그냥 해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동차 문화가 깊고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유럽차, 일본차, 미국차가 이미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차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진짜 세계 무대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는 당시 캐나다 판매 전략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저가로 시장에 들어가서 일단 소비자들이 타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품질로 신뢰를 쌓자. 이 전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포니, 엑셀이 캐나다에서 데뷔한 첫 해, 판매량 기록을 썼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역사상 신규 브랜드로서 첫 해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현대라는 이름이 세계 자동차 지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이야기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랑스러우시죠? 뭔가 뭉클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더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76년 에콰도르로 떠난 포니 1000대, 그게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50년 동안 자라서 지금의 현대가 된 겁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수위를 다투는 그 현대가요. 그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울산 공장에서 철판을 두드리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렸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포니가 캐나다에서 성공을 거두던 그 시절 세계 자동차 업계는 이 낯선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한국, 그 나라가 진짜 차를 만드네. 그런데 그 성공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펼쳐집니다. 캐나다 시장에서 첫 성공을 거둔 현대자동차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뼈를 깎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캐나다에서의 성공 이후 현대는 미국 시장에 도전합니다. 1910년이었습니다. 미국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포드,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가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곳,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가 이미 깊숙이 뿌리를 내린 곳, 그 미국 시장에 현대 엑셀이 들어갑니다. 첫 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만여 대, 미국 시장 역사상 처음 진입하는 수입차 브랜드 첫 해 판매로는 기록적인 숫자였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다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다뤘습니다. 세계 자동차 전문 언론이 일제히 현대를 조명했습니다. 코리아에서 온 차가 미국 시장을 흔들고 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울산 공장 근로자들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텔레비전에서 미국 뉴스 앵커가 현대차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꺾입니다. 처음에 열풍이 지나고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문제였습니다. 초기 수출된 차들 중 일부에서 고장이 잦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유럽차, 일본차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잡지들이 혹독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품질이 아직 세계 수준에 못 미친다. 내구성이 떨어진다. 안전 기준도 더 강화돼야 한다. 한때 뜨겁게 팔리던 현대차의 판매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대 들어서면서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현지 딜러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시기가 현대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더 좋은 차를 만들겠다. 품질로 승부하겠다. 그 선택이 현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현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10년 10만 마일 보증, 그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10년 10만 마일 보증을 내건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품질에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길게 보증해주다가 수리 비용으로 망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반응했습니다. 이 회사 자기 차에 이렇게 자신 있구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판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질 개선을 위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생산 공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장 근로자들입니다. 품질 혁신의 핵심은 공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가져와도 그걸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의 손이 달라지지 않으면 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울산 공장, 아산 공장의 근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품질 교육을 더 받고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라인을 멈추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한 공장 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차를 미국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거잖아요. 대충 만들면 안 되죠. 내 가족이 탄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죠. 그 마음, 그 책임감, 그게 현대 품질의 진짜 뿌리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대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조사기관 JD 파워에서 품질 조사를 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이 조사에서 현대차의 순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상위권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다시 현대차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혹독한 비판이 아니라 진지한 칭찬이었습니다. 현대가 변했다. 품질이 도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 평가가 나왔을 때 현대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랜 세월 현대차를 만들어 온 근로자들은 어땠을까요? 기쁨과 동시에 눈물이 났을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그 눈물이, 그 감격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땀과 실패와 다시 일어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포니가 있었다면 소나타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제네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이오닉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역사는 단순히 한 모델의 역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긴 역사의 모든 자리마다 현장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니를 만들던 그 손이 소나타를 만들었고 그랜저를 만들었고 제네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으로 다시 손자의 손으로 이어지면서 현대차의 품질이 쌓여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현대차 공장에서 일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분은 울산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다는 어르신입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울산 공장 시절을 이야기하실 때면 목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포니 라인부터 시작해서 소나타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세월이 얼만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공장 냄새가 나는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내일이니까 내가 이걸 해야 집에 밥이 올라오고 나라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책임감으로 일했죠. 두 번째 분은 아산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손자 손녀를 보고 계신다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직접 공장에서 일하신 건 아니고 공장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신 분입니다. 남편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밥 챙겨드리려고 저도 같이 일어났죠. 말없이 밥 먹고 나가는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이가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현대차 미국 수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저 차 만들었어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울었어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만든 건 공장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결단과 리더십도 중요했죠. 하지만 결국 그 차 한 대 한 대를 손으로 만든 건 이름 없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진짜 중심입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2020년대, 지금 이 시대 현대자동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1970년에 폰이 1000대를 에콰도르에 수출하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자동차 판매량 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한때 품질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철수 이야기까지 나왔던 현대, 그 현대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2020년대 들어서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이 차들이 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의 자동차 전문 잡지 모터 트렌드가 아이오닉을 올해의 차로 선정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상식에서 세계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미국의 쟁쟁한 차들을 제치고 한국 차가 세계 최고의 차가 된 겁니다. 포니가 브뤼셀 모터쇼에서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약 50년 만의 일입니다. 그 50년의 여정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에콰도르에 1000대를 내보낼 때는 이게 진짜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됐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울산 공장에서 새벽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철판을 두드렸던 그 사람들로, 내 가족이 탄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그 사람들로, 그들의 땀이, 그들의 책임감이,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현대차의 DNA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세대를 넘어 이어져서 오늘의 현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뿌듯하시죠?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세대가 만들어낸 이야기니까요. 이제 잠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미국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에서 뭘 만들어 왔냐고요. 잠깐 팔리다가 사라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무역 제재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현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로 나갔습니다. 엘라베마 공장, 지금도 그곳에서는 현대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손으로. 그런데 그 공장을 세운 것은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의지였습니다. 그 공장이 들어서던 날 엘라베마 주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공장이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계 최강 나라의 주지사가 한국 기업에게 감사하다고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포니 시절부터 현대차와 함께했던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작은 시작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니까요. 전기차,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로 달리는 차,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분야에서 현대차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솔직히 초반에는 뒤처졌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앞서 나갔고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전환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또 해냈습니다. 아이오닉 브랜드로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은 디자인에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레트로 미래주의라는 독특한 컨셉, 세련되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느낌.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호평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충전 속도, 주행거리, 실내 공간, 어느 것 하나 밀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자동차 대상에서 최고의 차로 선정됐을 때 유럽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가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됐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이 한마디에 5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포니 시절에는 남들이 하는 걸 배우기 위해 눈을 크게 뜨던 회사였습니다. 이탈리아, 영국, 일본의 기술을 하나씩 배우고 흡수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세계가 현대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기차 기술, 현대의 수소차 기술, 현대의 디자인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전환, 그 역전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외국 뉴스를 보다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나오는 걸 봤을 때 말입니다. 미국 드라마에 현대차가 나오거나 유럽 거리 사진에 현대차가 찍혀 있거나 외국 유명인이 현대차를 타는 걸 봤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지 않으셨나요? 저 차 우리나라 차야. 우리가 만든 차야. 그 느낌, 그게 바로 포니에서 시작된 겁니다. 1970년에 에콰도르로 떠난 그 포니, 1000대가 씨앗이 돼서 지금 전 세계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니를 만들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처음 자동차 공장에 취직했던 분, 고향을 떠나 울산으로, 부산으로, 아산으로 상경해서 공장 생활을 시작하셨던 분,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집이 그립기도 했을 겁니다. 기숙사 방에 누워서 어머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공장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시절.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힘들었죠.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자동차가 세계 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아이오닉이 세계 최고의 차로 뽑힌 것도 결국 그 시절 여러분이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공장 다닌 게 아닙니다. 역사를 만든 겁니다. 그 말이 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한 거지 뭐 대단한 거 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위대함입니다. 거창한 꿈을 선언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모여서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넓혀볼까요? 현대자동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니에서 시작된 그 정신,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도 해보겠다고 나선 그 정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그 정신, 그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두 손과 의지뿐이었습니다. 그 두 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학교를 세우고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포니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세계에 보여준 상징,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세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상징, 그 상징을 만든 것이 여러분 세대입니다.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도 다 여러분 세대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 공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포니, 그 작은 차 한 대, 그것이 이 나라의 기적을 상징하는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던 시절부터 기어코 해냈던 순간까지, 그리고 세계가 놀라기 시작하던 그 시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지금 이 시대에 현대자동차는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단순히 판매량만 이야기하면 부족합니다.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전문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싸구려 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그먼트에서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솔직히 경이롭습니다. 경이롭다. 이 단어를 미국 전문가가 한국 자동차에 쓴 겁니다. 경이롭다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그 경이로움을 만든 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이 나라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공장에서, 논밭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세대입니다. 그 땀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고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대자동차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네시스, 현대자동차가 만든 고급 브랜드입니다. 처음 이 브랜드가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차가 고급 브랜드를요? 벤츠나 BMW 같은 독일 명차들과 경쟁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네시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와 같은 반열에서 비교되는 차가 됐습니다. 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차와 한국 차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그게 말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포니가 나왔을 때 유럽 바이어들이 한국, 그 나라가 어딘데? 했던 바로 그 나라가 지금은 유럽 최고급 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가 몇 년 만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과 신뢰가 여기까지 데려다줬습니다. 이제 수소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수소차 기술을 가장 앞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수소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달리는 차입니다. 배기가스 대신 물만 나옵니다. 환경에 가장 친화적인 자동차입니다. 현대 넥소라는 수소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수소 기술을 가진 나라와 기업이 미래를 이끌게 됩니다. 그 미래를 이끌 기술을 한국이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포니를 만들 때 그 시절 사람들은 수소차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 전기차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런데 그 시절 포니를 만들던 손길이 지금의 수소차까지 이어지는 기술의 뿌리가 됐습니다. 기초가 있었기에 위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020년대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정말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그리고 기아의 EV2 영업 후 세계적인 상을 받으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이 아이오닉을 시승하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댓글에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테슬라보다 낫다. 내 다음 차는 현대다. 한국 차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포니에서 시작된 여정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미국에서 차를 만들어
미국 사람들에게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1976년에 폰이 1000대를 배에 싣고 에콰도르로 보내던 그날과 비교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책에서 배웁니다. 위인전에서 배웁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역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폰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결단이 중요했지만 그 결단을 실현시킨 것은 공장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기술 개발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챙겨주고 뒷바라지한 아내들이었습니다. 공장 가까운 곳에 방 하나 얻어 살면서 고향에 송금하던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역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역사책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여러분이 흘린 땀, 여러분이 버텨온 그 시간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장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1976년 가을 울산 부두입니다. 포니 1000대가 배에 실리는 날입니다. 거대한 화물선에 포니들이 하나씩 실려 들어갑니다. 작고 네모난 그러나 어딘가 당당한 그 차들이 줄지어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두 옆에 공장 근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온 겁니다. 소문이 퍼졌거든요. 우리 차가 오늘 외국으로 떠난다고. 그 사람들 중에는 포니 라인에서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 한 대 한 대에 자기 손이 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납니다. 누군가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새 부두에 나온 사람들 모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잘 팔려라, 너는 우리가 만든 거다. 말소리는 없었지만 그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나라입니다. 그게 그 시절 이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제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포니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남미에서, 동남아에서 어디선가 아이오닉이 조용히 달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제네시스가 도심을 누비고 있을 때, 어디선가 현대 엠블럼이 반짝이고 있을 때, 그 안에는 50년 전 부두에서 손을 흔들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니가 처음 수출됐을 때와 지금의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자인에 대한 세계의 평가입니다. 포니의 디자인을 이탈리아 주지아로가 맡았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죠. 당시 한국은 세계 수준의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해낼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디자이너의 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은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하나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 레트로와 미래를 동시에 담아내는 독특한 미학, 세계 유명 디자인 잡지들이 현대차 디자인을 표지에 싣고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현대차 디자인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국 디자이너에게 배우던 나라가 이제 세계가 배우러 오는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50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50년이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간 결과입니다. 그 과정 어딘가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숫자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포니가 처음 수출된 1970년 현대자동차의 연간 생산 대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6,000여 대였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연간 생산 대수는 얼마일까요? 약 700만 대입니다. 26,000대에서 700만 대. 숫자로만 보면 거의 30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 300배의 성장, 그 안에 50년의 땀이 녹아 있습니다. 또 다른 숫자를 보겠습니다. 처음 수출한 에콰도르 한 나라. 지금 현대자동차가 수출하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현재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현대차를 볼 수 있습니다. 190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입니다. 에콰도르 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그 여정이 포니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다. 조금 힘들면 그냥 해버린다고.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말 맞습니다. 그 시절과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나마 숨쉬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대가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자랑스럽게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나라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것, 그게 다 여러분이 만들어준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허리를 굽혔던 그 마음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니 시절 허리를 굽히고 일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의 아이오닉과 제네시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연결을 잊으면 안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꽃이 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폰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폰이는 작은 말을 뜻합니다. 작지만 씩씩한 말, 크지 않지만 어디든 달려가는 말. 처음 이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 담겼을 겁니다. 작은 나라에서 나온 작은 차이지만 씩씩하게 세상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5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작은 말이 지금은 세계를 달리는 줌마가 됐습니다. 그 달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이 나라가 달려온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지만 만들어냈습니다. 몰랐지만 배웠습니다. 쓰러졌지만 일어났습니다. 그 삶 자체가 포니입니다. 그 삶 자체가 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 시절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부심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절 공장 다니는 가족을 위해 새벽에 밥을 짓고 늦은 밤에 돌아오는 발소리를 기다리며 버텼던 분들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버텨낸 당신이 없었다면 이 나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포니가 세계 최초로 수출되던 그날부터 아이오닉이 세계 최고의 차로 선정되던 그날까지 그 모든 순간의 뒤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자동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의 DNA 안에는 여전히 포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작지만 씩씩하게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시절의 뜨거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뿌듯함과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만들어 온 것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들인지를 그 기억을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 시절을 함께 살았던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시절을 모르는 젊은 분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포니에서 아이오닉까지 우리가 만든 길입니다. 우리가 달려온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달립니다. 감사합니다.